안녕하세요. LH 청약센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서울에 사시는 어르신들, 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월세 부담되시죠? 이사 가고 싶지 않으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제도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바로 며칠 전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주 중요한 공고를 냈습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입니다. 총 215세대를 모집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LH 한국주택도시공사에서 기존에 있는 집,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같은 집을 사서 그걸 고령자 분들께 아주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얼마나 저렴하냐고요? 시중 전세가의 4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 집을 고령자 매입임대로 들어가시면 월세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저렴하죠? 이게 바로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동네를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서대문구에 사시면 서대문구에서, 성북구에 사시면 성북구에서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동네, 다니던 병원, 만나던 친구들 다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집 걱정만 덜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먼저 이번 모집의 기본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역은 네 곳입니다.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종로구 이 네 군데입니다. 서대문구 70세대, 성북구 90세대, 송파구 15세대, 종로구는 40세대, 합쳐서 총 215세대를 모집합니다. 이 네 개 구에 사시는 어르신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꼭 신청하십시오. 공고일은 2025년 12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그럼 언제 신청하냐고요? 신청 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2026년 1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딱 3일밖에 안 됩니다. 1순위 대상자는 19일하고 20일 이틀 동안 신청하시고 2순위 대상자는 21일 하루만 신청합니다. 그런데 1순위에서 다 차버리면 2순위는 아예 접수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예비 입주자 모집입니다. 예비 입주자가 뭐냐고요? 대기자 명단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신청해서 선정되셨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집들에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가면 그때 예비 입주자 순서대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몇 개월, 늦으면 1년 이상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시면 정말 저렴하게 오래 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 집들 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빌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분들은 나중에 집 배정받으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물어보시고 없으면 1층이나 2층으로 주실 수 있나요?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4층, 5층에 배정받으시면 매일 계단 오르기가 정말 힘드십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먼저 기본 자격입니다. 첫째,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1960년 12월 18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65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둘째,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대문구 집을 신청하시려면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북구 집을 원하시면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구에 사시는 분이 성북구 집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이 뭐냐고요? 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대 전체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가 누구냐고요?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며느리, 사위까지 다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아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세대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넷째, 이미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다른 종류의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자격입니다. 65세 이상, 해당 구 거주, 무주택 세대, 고령자 매입임대, 기입주자 아님. 이 네 가지만 충족하시면 기본 자격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있습니다. 입주 순위는 크게 1순위하고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가 훨씬 유리합니다. 1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먼저 5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이신 분들입니다. 혼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입니다. 셋째,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 지금 정말 열악한 곳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이런 데 사시는 분들에게 월세가 너무 비싸서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내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넷째, 저소득 고령자입니다. 수급자는 아닌데 소득이 아주 낮으신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입니다. 다섯째,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1순위입니다. 1순위는 정말 유리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그럼 2순위는 누구냐고요? 첫째,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수급자는 아닌데 소득이 정말 낮으신 분들이죠. 둘째,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데 소득이 100%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2순위입니다. 자, 여기서 소득 기준이 나왔죠? 이게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50%는 월 소득 약 252만 원입니다. 70%는 약 324만 원입니다. 100%는 약 432만 원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2인 가구는 조금 더 높습니다. 50%가 약 329만 원, 70%가 약 438만 원, 100%가 약 602만 원입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이 기준 이하시면 자격이 됩니다. 소득이란 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다 합친 것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것, 기초연금 받으시는 것, 일하셔서 버시는 것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나중에 신청하시면 정부에서 자동으로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총 자산이 2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이라는 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다 합친 것입니다. 빚은 빼줍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5천만 원 있고 빚이 2천만 원 있으면 자산은 3천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는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이 4,56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면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차를 팔거나 더 싼 차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순위 안에서도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점수를 매깁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첫째, 해당 자치구에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입니다. 5년 이상 사셨다면 3점입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점입니다. 3년 미만이면 1점입니다. 오래 사셨을수록 유리합니다. 둘째, 나이입니다. 75세 이상이시면 3점입니다. 70세 이상 75세 미만이시면 2점입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1점입니다. 나이가 많으실수록 유리합니다. 셋째, 가구원 수입니다. 이건 1인 가구용 주택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인이시면 3점, 2인이시면 2점, 1인이시면 1점입니다. 이 세 가지 점수를 다 합해서 점수가 높은 분부터 선정합니다. 만약 점수가 똑같다면 해당 다치구로 전입하신 날짜가 빠르신 분이 우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돈 얼마 내야 하나? 이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비싸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제도가 정말 좋다고. 왜 좋은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실 겁니다. 기본 임대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40% 수준입니다. 40%가 얼마나 저렴한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전세 1억짜리 집이 있다고 칩시다. 이 집을 월세로 바꾸면 보통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고령자 매입대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은 몇백만 원, 월세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저렴하죠? 물론 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집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더 쌀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밖에서 사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만 계속 유지하시면 계속 재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사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사 걱정 없이 월세 부담 없이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보증금하고 월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설명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목돈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보증금을 더 내시고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300만 원 더 내시면 월세가 15,000원 줄어듭니다. 1년이면 18만 원 줄어드는 겁니다. 보증금을 1,000만 원 더 내시면 월세가 5만 원 줄어듭니다. 1년이면 60만 원 줄어드는 겁니다. 목돈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목돈이 없으시다. 그러면 보증금을 줄이시고 월세를 좀 더 내실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줄이시면 월세가 8,750원이 올라갑니다. 보증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얼마까지 조절할 수 있냐고요?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줄이는 건 월세의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줄여서 월세를 올리는 건 보증금이 월세 24개월 분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나중에 계약하실 때 담당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정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 지원 제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무보증금 월세 제도입니다. 이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증금을 전혀 안 내셔도 됩니다. 보증금 0원입니다. 대신 월세를 좀 더 내시는데 그 월세를 주거급여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시는 돈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좋은 제도죠.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은 꼭 이 제도를 이용하십시오. 두 번째, 보증금 완화 제도입니다. 이건 1순위 대상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이런 분들입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보증금을 월세에 12개월 분만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만 원이면 보증금은 240만 원 내시면 됩니다. 월세가 15만 원이면 보증금은 180만 원만 18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증금을 낮추신 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 증액 제도를 쓰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더 내서 월세를 더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돈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임대료 외에 관리비는 따로 내셔야 합니다. 관리비는 얼마냐고요? 이건 집마다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는 관리비가 적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비가 좀 비쌉니다. 일반 주택의 2배에서 3배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재계약하실 때 임대료가 조금씩 오를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오릅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5% 안팎입니다. 하지만 오른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소득 기준이 초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재계약할 때 소득을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그때 소득 기준이 초과하셨다. 그러면 임대료를 더 내셔야 합니다.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10%, 20%, 40%, 80% 할증해서 내십니다. 그보다 더 많이 초과하시면 집을 나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기준은 계속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으로 소득이 오른 경우,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으셨다거나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해주십니다. 대신 임대료를 80% 할증해서 내셔야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전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신청을 안 하시면 소용없잖아요. 지금부터 신청 방법을 아주 자세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어요? 먼저 신청 일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딱 3일입니다. 1순위는 19일하고 20일 이틀, 2순위는 21일 하루입니다. 이 날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십시오. 자녀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주민센터 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신청 장소는 어디냐고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센터, 동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다. 꼭 직접 가셔야 합니다. 방문 접수만 받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주민센터에 뭘 가지고 가야 하냐고요?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신분증하고 도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됩니다. 복지카드 같은 건 안 됩니다. 도장은 서명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본인 신분증하고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분이나 다른 사람이 대리로 가신다면 좀 더 복잡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감증명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떼고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쓰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따로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위임장을 쓰시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 성명을 꼭 쓰셔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본인 신분증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다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신분증하고 도장 준비하셨죠? 그럼 서류를 뭘 준비해야 할까요? 서류가 좀 많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이 다 내셔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첫째,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입니다. 이건 주민센터에 가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이것도 양식이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같이 사시는 자녀다 서명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안 내시면 신청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셋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이건 주민센터에서 바로 떼주실 겁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전입일, 관계가 다 나오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전부 다 나와야 합니다. 뒷자리 가린 건 안 됩니다. 넷째,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사 오셨는지,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다섯째,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이건 배우자가 따로 사시거나 미혼이시거나 이혼하셨거나 사별하신 경우에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안 될 때 내시는 겁니다. 여섯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배우자하고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배우자 등본도 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임신 진단서입니다. 이건 임신하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시키려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외국인 등록증 사본입니다. 가족 중에 외국인이 계시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서류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1순위 대상자는 서류를 더 내셔야 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시면 수급자 증명서를 내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시면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내셔야 합니다.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시급가구시면 두 가지 중 하나를 내셔야 합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아니면 주택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같은 데 사신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지금 사시는 집의 월세 계약서입니다.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이시면 차상위 확인서를 내셔야 합니다.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순이나 장애인분들은 서류를 더 내셔야 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자산을 조회하는 동의서입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랑 똑같이 전원 서명입니다. 이거 안 내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입니다. 임차 보증금이나 분양권 같은 거 있으시면 직접 작성하셔서 내시는 겁니다. 관련 서류도 같이 내셔야 합니다. 장애인이시면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내셔야 합니다. 자, 서류가 정말 많죠? 복잡하죠? 괜찮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도와주십니다. 고령자 매입 임대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분들이 필요한 서류 알려주시고 발급도 도와주시고 작성도 도와줍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공고일이 2025년 12월 18일이니까 그 이후에 발급받으신 서류만 됩니다. 옛날에 떼놨던 서류는 안 됩니다.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예비 입주자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셨다고 해서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닙니다. 대기 명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빈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빠르면 몇 개월, 늦으면 1년,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순번마다 다릅니다. 앞순번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하면 빨리 올 수도 있고 다들 계약하시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락 못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비 입주자 지인은 내년으로 2월 됩니다. 올해 못 받으시면 내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단에서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유지가 되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연락처를 꼭 최신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바뀌시면 반드시 LH에 알려주세요. LH 콜센터 1600-1004로 전화하셔서 전화번호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소 바뀌어도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연락이 안 와서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핵심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서대문, 성북, 송파, 종로구 거주자 대상입니다. 둘째, 2026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셋째, 시세 40% 저렴한 임대료, 예비 입주자 선정 후 순차 입주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달력에 꼭 표시합니다. 1월 19일, 20일, 21일 크게 표시해 두고 자녀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또한 주변 어르신께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떨어져도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연락이 안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시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여러분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혼자라고, 소득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